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무처장 양동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 농업발전과 실천 방향 워크숍 및 제주 농산물의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 일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환 회장님의 개사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주연합회 회장 김필환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황재종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말 주경 야독을 실천하면서 우리 본 토론회 발제를 준비해 주신 고광덕 사무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가 이제 우리 농업기술자협회에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토론회 자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어 주신 현해남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안재경 전 농협중앙회 푸드플랜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쁜 공무에 있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김동규 원외 진흥팀장님, 그리고 제주시 농협 문종찬 경제상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업 일선에서 우리 상당히 정말 수고가 많으신 김종학 우리 양배추 생산자연합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연합회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 농업인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도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기업 회원 및 농업인 여러분, 근본 농기업 제주특별자치도연합에서 제주 농업 현안인 제주 농산물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 토론회를 진행하게 돼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안전하고 건전하게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농산물 가격 안정은 농민이 소득 증감을 떠나서 농민이 생존권과 농업이 존폐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은 생산자로서 최저 가격과 최저 생산비를 보장받아야만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제주 감귤 하락과 제주 대표 농산물이 매해 반복되며 되풀이되어 이제 하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가 농업 현실과는 좀 떨어지게 진행하다 보니 지금도 외면받고 정착하지 못하여 표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농업인은 품목별 조직화를 통하여 자구 노력을 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필환 회장님의 개의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함께 자리하지 못하셨지만 오영우 국회의원님, 제주특별지소 농업기술원 황재종 원장님, 본 연합회 직전 회장님이시며 제주시 농협 고봉주 조합장님께서 축사 및 격려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지만 시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개회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분들에 대한 동영상 및 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잠시 후 제주 농산물의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열어주시고. 안 들려요. 아, 아,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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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둘. 거, 둘, 셋, 셋, 둘. 지금 저 마이크 좀. 네,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사회적인.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기수발제 준비해 이거 주십시오. 안 열려. 마이크. 더 크게 해줘. 하나, 둘. 더 크게 해주세요. 예, 예, 됐어요. 기수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바로 하면 둘, 둘, 하나, 둘, 셋.
올라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예, 카메라는 이쪽 안 잡을 거니까요. 예, 올라가셨다가 제가 소개합니다 하면 바로 카메라 넘어갔습니다. 인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먼저 기조발제가 있겠습니다. 기조발제는 사단법인 제주당근협의회 고광덕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광덕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기조발제를 하게 된 사단법인 제주당근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광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개회사에서 우리 김필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농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정적인 농산물을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노력이 준비됐을 때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주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는 향후에 우리 제주에서 농사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그런 이제 그리고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이제 정책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필요한 가격 안정 관리 제도의 내용을 잠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꾸로 돌려주십시오. 뒤로요, 뒤로. 맨 처음으로. 다음 넘기십시오. 다음요. 네, 보시겠지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항시적으로 이제 어떤 집중호우다, 태풍이다, 가뭄이다 이런 이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점차로 확대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은 항상 가격 불안정, 소득 불안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빈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격 안정 관리 제도는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 또 보시겠지만 이제 항시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항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FTA 협상이라든지 세계 무역으로 인해서 점차로 우리 이제 수입 농산물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제주 농산물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우리 국내산 시장이 잠식되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중요하다는 부분을 잠시 좀 사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격안정관리제도와 이와는 별도로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형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중앙 관리 품목인 마늘, 양파, 배추, 고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어쨌든 주출하기 동안 월동 제주도는 이제 주로 이제 월동 시기에 겨울철에 출하가 되니까 주출하기 동안 가락시장에 출하한 품목별 평균 경력 가격이 저희들이 이제 산정한 목표 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기준 가격을 설정할 때 5개년 평균 경영비와 유통비를 더한 가격으로 했지만 이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3개년 평균 경영비와 유통비로 그리고 최저년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 설정의 기준이 조금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대상도 개통 출하 농가에서 지금은 개통 출하를 하면서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그러한 농가로 그 기준을 변화하면서 다수의 농민들이 이 자조금 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농가들의 책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과잉 생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럼 뭘 할 거냐? 그럼 재배 면적도 자율적으로 신고를 잘 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자유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수급 조절 정책에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무 또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준비되고 있는 가격안정관리제도 추진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18년도부터 이제 당근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양배추, 당근을 본 사업으로 그리고 양배추는 시범 사업으로 품목으로 도입을 했고 2020년도에는 당근하고 양배추를 본 사업으로 그리고 브로콜리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21년도에는 세 가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는 본 사업으로 그리고 감자를 시범 사업 품목으로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22년도에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를 품목마다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가격안정관리 품목으로 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도 보시고 확인이 되겠지만 현장의 요구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주도에 이제 밭작물이 요 4개 품목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주요 소득 작물인 강귤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밭작물들도 지금 2022년도 계획까지는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의 이제 현장 농민들의 요구는 많다라고 봅니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품목도 확대하고 그리고 기간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의 완성은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상황별 매뉴얼입니다. 보시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파종기, 생육기, 출하기, 그리고 출하가 끝난 상황 종료 이후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시스템을 요 표 하나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는 실제로 이제 어, 농산물을 파종하기 전입니다. 파종하기 전에 원래는 내가 무슨 품목을 몇 평이나 농사를 지을까, 그렇게 이제 자기 계획을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이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농업인들이 어떤 자기 생산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준비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시기에 사실은 정책적으로 사전 면적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제한이 되어지고 농민들이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파종기부터 이제 파종을 해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수급 조절을 위해서 면적 조절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작물 특성상 항시적으로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위험이 빈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면적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고령화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서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가 파종기고 뭐 생육기입니다. 이 생육기까지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생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이 준비 단계에서 참여하지 못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기입니다. 출하기.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출하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흐름이라든지 가격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제주도에 있는 행정과 뭐 농협이라든지 농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출하 기간에 여러 가지 수급 조절 정책들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2차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사실 이 출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상황 종료돼서 우리가 파종하기 전부터 출하하는 기간을 거쳐서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농민들이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산비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제도가 발동이 돼서 90%까지 가격을 보존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흐름으로 이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도의 제도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실내로 해서 당근이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이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킬로그램에 712원을 정했습니다. 이 예는 어쨌든 농가가 1750 상자의 당근을 생산해서 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300상자, 12월 달에 300상자, 1월 달에 600상자, 2월 달에 550상자를 개통 출하했을 때 시장 가격이 만약에 7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농가한테 보전되는 금액은 31만 3,200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가격차 보전을 이루어지는 기준은 이렇게 좀 정해진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 가격은 품목마다 그 현실의 이제 상계점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근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지금 현장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실효성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날 한라일보 내용을 보면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빚종 개살구다. 3년 동안 영농 손실 보존액이 제로다. 그리고 대상 품목도 3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제8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에서도 김경미 의원이 도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집행 금액이 제로다. 그리고 이것은 농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일정 정도 이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각 분야에서 이 제도가
정말 이제 그 좋은 제도냐, 농민들한테 필요한 제도냐, 계속 갈 것이냐, 이런 이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답은 제주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이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잘 만드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차 보전만이 이 제도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종기 때, 파종기 전에 과잉 생산 예방을 위해서 사전 면적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뭐 휴경 직불제라든지 아니면 제주형 경관 보전 직불제라든지 아니면 생태 보전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게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가 이제 출하기 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농민 그 출하기에 수급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 가격차 보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앞에 사업을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에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파종기 이전부터 출하기를 거칠 때까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제도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 문제, 품목의 제한 문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는 제주 농업의 3주체인 행정과 농협, 농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공통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럼 이 제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성패는 사실은 이제 법적 제도화로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이제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 그 조례를 통해서 이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운영할 예산, 안정적인 예산 또는 기금을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지원 재료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은 있으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까지 4개 품목만 해당이 될 뿐 강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이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예산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축산물 소득보전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 기금만으로 이 사업을,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규모 있는 예산 또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실례로 코로나19 이후에 올해에도 보면 농업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오히려 농업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 안정적으로 이 제도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제일 우선적인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안정 관리 기구를 시급히 이제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안정 관리 제도는 협치 농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은 농민을 불신하고 농민은 농협과 행정을 불신하는 이러한 이제 어떤 불신의 농정이었다면 지금은 서로 이 3주체가 서로 이제 상생하고 협의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계획을 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치 농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협치 농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급하게 가격 안정 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 안정 관리 기구라는 의미는 이 기구를 통해서 각 품목별로 제기되는 사전적 면절 과제라든지 수급 조절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각 품목마다 TF팀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비상철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은 있으나 실현이 불가능한 형태이고,
그래서 상설적이고 그리고 권한이 일정 정도 보장되는 그런 가격 안정 관리 기구를 구성했을 때 그 속에서 각 품목별로 어떤 과제를 설정하고 향후 이제 어떤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다. 지금의 운영 시스템으로는 사실 그 과제의 발굴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에는 너무도 한계가 많다. 그래서 필리 두 번째로 이제 가격 안정 관리 기구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한 세 번째 내용으로는 전담 인력 확충 및 이제 직제 개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 팀장이 와 계시지만 가정안정관리자들 전담할 어떤 인력이나 직제라든지 팀이 사실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특정원에 이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이 분들이 워낙 이제 업무의 영역이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전담해서 이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주 농업이 어떤 품목이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제 이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담당할 부서라든지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됐을 때 같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농협의 역할입니다. 특히 이제 농협의 이제 유통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사실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품목별 이제 조합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조합장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품목별 지금 조합장 협의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지역은 다르고 생산 규모, 출하 규모는 다르지만 그 자기들이 출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유통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제주 농업에 있어서 농산물 출하 과정에서 농협이 가지는 유통 기능은 너무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품목별 조합장 협의회가 정말 현재의 각 조합마다 지역 조합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단순 출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 품목에 대해서 같이 품목별 조합장 협의회에서 원래 이제 이 품목을 우리들은 어떻게 안정적 가격 안정을 위해서 출하 여러 가지 수급 조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는 이제 품목별 조합장 협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조합 중심의 어떤 그 출하 기준만을 고집한다라면 저는 이제 농협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유통 기능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저는 네 번째로 해서 농협의 유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품목별 조합장 협의회가 반드시 좀 자기 역할을 찾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농민들의 의식도 반드시 좀 전환돼야 된다. 농민들의 의식 전환은 이제까지는 사실은 너무도 이제 개별적인 농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농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제주 농업 역시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율적인 어떤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종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파종해서 나중에 출하 시기에 어떤 이제 과잉 생산과 산지 폐기, 악수란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농민의 이제 어떤 기존의 농협에 의존했고 책임을 물었고 또는 행정에 의존했던 그런 의식도 반드시 극복이 됐을 때 이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민들이 주도해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유통했던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유통했던 그런 구조를 좀 지양을 하고 협업적 유통 구조를 좀 구축을 하자. 조합과 함께, 도와 함께. 여기에는 이제 소농, 대농, 뭐 젊은 청년농, 나이 드신 고령농 구분 없이 모두 이 품목별 생산자 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 이제 조기 도입입니다. 어쨌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농업의 이제 밭농업의 특성은 월동입니다. 월동. 그래서 그만큼 기후 변화에 민감하고 그 끝까지 출하 시기까지의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끝까지 농민들은 이제 관리를 합니다. 또한 이제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또한 육지 농산물의 어떤 작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같이 이제 그 경쟁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고, 또한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제주도에 심었던 전통적인 작물의 유채라든지 보리 이런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이제 실종이 돼버렸고, 대신 뭐 다른 작물을 심으려 해도 대체 작목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월동 채소로 이제 품목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산 면적 유도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기준에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전에 그 농민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저는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사단법인 제주당근 연합회 사례로 간단히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4년도에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2015년도에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회원 수는 724명이고 자조금 조성액은 원래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대략 한 13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 조합은 제주당근협의회, 구자농협, 김영농협, 성산농협 3개의 조합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좀 자랑할 수 있는 건 2015년도에 이제 그 사단법인 제주당근 연합회를 결성을 해서 단 한 평의 이제 산지 폐기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면적이 과잉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행정이랑 그리고 농협 그리고 저희 이제 연합회에서 함께 이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모색을 하고 정책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이제 과잉 생산의 주범이라고 얘기했던 상황에서 비상품 등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자리 잡아서 이제는 겨울 되면 수확기 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이제 비상품을 담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비상품 당근이 유통됐던 시장을 저희들이 상품 당근을 매출을 수매를 해서 그 시장으로 따로 이제 분산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수급조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뭐 수입 당근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지금 거의 이제 50%를 넘어서 60%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자조금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받아서 세척 당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수급 조절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행정에도 사실은 그리고 농협에도 이렇게 항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부터 출하 시기 그리고 출하가 끝난 다음까지도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도 요구를 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농협에도 요구를 했고, 또 나름 그런 협의들이 행정의 3자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 이제 사단법인 제주당근 연합회가 이런 사례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그 제주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행정, 농협, 우리 농민들이 잘 이제 지혜를 모아서 이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고광덕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바로 넘기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주 농산물의 생산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현해남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현해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농산물의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에 나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 안정제와 관련된 그 소속돼 있는 기관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단법인 제주양배추 생산자연합회 김학종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단법인 제주양배추연합회는 회원수 530명이 동참하고 있는, 그리고 전국 33개 공영 도매시장에 제주 청정 양배추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저희 조직의 분위기는 품목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농업인이 농가 소득을 최고로 올리고, 또한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품목 간 조직을 연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농업을 책임다는 책임 인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양배추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가격이나 생산량을 봐서요.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조생종 위주로 한 규정 전까지는 아주 양호한 가격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시 농협 문종찬 경제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좌장님과 전문가분들이 같이 토론하게 돼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제주시 농협 지도 경제 담당 상무를 맡고 있는 문종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시 농협인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님 수가 한 12,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조합원이 생산하는 품목이 어떤 소량 다품목인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합장님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 소량 다품목의 어떤 이런 그 어떤 생산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업무에 매진하고 있고, 이번 그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 농협에서 아마 그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귤도 있고 밭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많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입니다. 사단법인 제주당근 협의회 고광덕 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당근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광덕입니다. 뭐 도지사 이제 공약 사항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제주 농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바로 이제 이러한 가격 안정 관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제도의 완성은 어느 한 개인이 또는 한 단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농민들의 의식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함께 새로운 어떤 농업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 국장님께서 발표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중 없이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그 사단법인 당근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아주 그 체계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우리 김동규 원외진흥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원외진흥팀장 김동규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제주산 월동채소가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 9월 세 차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그 월동무에 과잉이 되고, 그리고 또 당근인 경우 작년 대비 한 240헥타 정도가 늘어나면서 수급 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번 주 12일 날 월동채소 수급 안정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이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월동채소 수확 시기만 되면 잠 못 들으시죠? 예, 집에를 못 갑니다. 집에를 못 가세요? 고민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산지 폐기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떤 해답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받고 좋은 생각들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재경 박사님,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하고요. 전 농협중앙회 푸드플랜 국장님, 안재경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농협중앙회에서 푸드플랜 국장을 했던 안재경입니다. 아직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실 말씀인 것 같아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기후 변화나 요즘에 최근에 소비 위축,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나 우리 농가 소득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에 대한 토론은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 듯합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간 산지유통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방향의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함께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종 회장님, 이 가격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 반복되는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시네요. 올해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상, 이런 예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도나 농협에 바라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양배추의 경우 지난 2년간 제주형 가격 안정제의 기준 가격을 제주도가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양배추의 평균 출하 비용이 되겠죠. 경영비와 유통비를 합치면은 10kg망당 5,3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첫 해는
도에서 제시한 기준 가격이 한 망에 3,140원,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3,800원.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기준 가격 자체가 현실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준 가격이 발동이 안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지켜본다면은 이제 품목별 연합회 조직이 없을 때까지는 이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의 민원에 따라 행정이 주도하는 산지 폐기를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는 산지 폐기를 하고 이제 육지에서 내려온 유통인 내지 일부 대단히 이제 상업농들은 산지 폐기에 참여를 안 함으로써 이제 하반기에 가격 상승됐을 때 직접적인 이익은 일부 층에만 보고 솔선수범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실제 혜택을 못 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는 그동안 도와 우리 품목별 조직 간에 어떤 소통의 창구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전년도에 그나마 아주 하나의 큰 진전을 이룬 점에는 연합회 조직과 도와 사전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참여 회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장에 가면은 분위기 역시 이제는 행정을 좀 믿어도 되겠구나,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군의 경우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이미 이제 수년간에 걸친 노하우가 생겨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은 양배추의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실질적인 행정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도내 양배추 종사하는 농업인이 한 3,300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합회에 실제 가입해서 출하하는 농업인은 530명밖에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겨우 30명이 늘었습니다. 이 말은 기준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실제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차후에 제주도와 저희 그 연합회 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그 기준 가격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려서 농업인들 스스로가 품목별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농가 소득을 제고하는 데 한 이익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양배추 농가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협이나 도청에서 도에서 보기에도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에서 우리 그 양배추 농가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조건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그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학종 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기준 가격이 안 맞다 보니까 농가들이 안 들어온다. 이전에 우리가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뭐 알다시피 제주산 월동채소가 반복적인 그 산지 폐기로 인해서 이거를 좀 방지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품목별 자조금 조직을 육성해서 자율수급 조절을 추진하는 데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당근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제도 시행 이후에 한 번도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가들이 호응도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저조하게 됐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목표관리 기준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2019년 10월 달에 5개년 평균 경영비와 유통비를 더해서 산출하던 방법을 3개년 평균 채소값을 제외하고 경영비에 자본용역비를 추가하고 그리고 또 전년도 유통비를 합쳐서 산출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예시를 들면은 뭐 당근 같은 경우 2019년도 키로당 573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키로당 712원으로 24.3%나 상승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뭐 우리가 목표 관리 기준 가격보다 시행 가격이 높게 형성돼 가지고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품목별 조직 단체와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현실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가격 안정제를 추진하면서 그 자조금 조직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근, 올동무, 양배추에 대해서 3개 품목이 조직화되어 있는데 지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내년쯤에 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하고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할까요? 더 하실 말 있으세요? 됐습니까? 예. 제가 이 얘기 듣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자에 다리가 3개 있는데요. 그 다리 하나 짧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하고 농업인하고 농협하고의 어떤 균형이 잘 맞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고광덕 국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협치농정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도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농협에서는 매출을 하고 농민은 수급 조절하고 뭐 품질을 높이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 국장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당근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양배추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 양배추 한 품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발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행정에서는 사실은 효율적인 어떤 예산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 그 정책은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럴 때 농가들이 참여를 100%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럼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농민들이 현장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농민들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농민들과 함께 계획을 세울 때 그 제도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도 농민들과 함께 올해의 어떤 농산물 가격을 잘 받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함께 어떤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이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농협도 자체 나름의 어떤 한정적인 예산, 한정적인 인력 내에서만 자기 조합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출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3자가 중요한 건 이 3자가 함께 모여서 자기 품목에 올해의 어떤 출하 계획, 가격 안정 계획들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각자 간의 영역에서 책임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노력 속에서 저는 양배추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시 농협에도 양배추 생산 농가가 많습니까?
예, 농가는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저희 그 제주시 농협으로 개통출하는 지금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비중이 안 되네요. 예, 예. 그러면 이런 뭐 산지폐기라든지 농민들이 가격 때문에 그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농협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까? 예, 뭐 그 부분이 뭐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제주시 농협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그 아까 그 가격 안정제 사업 부분에 말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제주시 농협만의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품목이 이제 상추 품목을 갖고 저희들이 가격 안정제 사업을 아마 요 부분은 지역 농협치고는 아마 처음 시도를 한번 하는 부분인데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조합원님들이 그 상추하시는 농가분이 약 한 7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전도 생산량의 약 한 70에서 8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설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그 우리 조합원님들의 개통출하 참여 희망 농가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제주시 농협으로 거의 대부분이 개통출하를 하시는데 이 제주시 농협 공판장에 이제 5개년 분기별 평균 가격을 저희들이 미리 설정을 하고 이렇게 평균 가격이 80에서 70% 미만인 평균 농가에 대해서 저희 그 제주시 농협에서는 공판장 상장 수수료를 분기가 끝나면 저희 지도사업비로해서 환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75%까지의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분들에 대해서는 상장 수수료의 약 한 2%, 그 다음에 75%에서 70% 같은 경우는 상장 수수료의 4%, 그 다음에 70% 밑으로의 형성되는 농가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상장 수수료의 6% 전부를 환원해드리는 어떤 이런 제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그 약 한 20 농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한 630여만 원을 저희들이 농가분한테 보전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 또 11개 농가가 약 한 85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한 부분은 또 이제 그 평균 단가보다 밑으로 생성되는 농가도 있지만 그 이상 평균 단가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농가의 평균가의 140%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에 한해서 적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 말까지 적립을 해서 그 연도 말까지 적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적립된 금액의 2배를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이 농가분한테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안정제 농가에게 적립액의 안본 비례해서 저희들이 재환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 제주시 농협의 상추연합회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상추가 가격이 좀 좋게 잘 받는다. 물론 뭐 품질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주도에서 하는 쉽게 심는 작물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그 품목을 다각화해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제주도에서는 부추 농사는 안 짓고 고추 농사는 안 짓고 다른 농사는 왜 안 지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또 뭐 제주도 사람이라고 고추 안 먹고 부추 안 먹고 상추 안 먹고 쑥갓 안 먹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곳 양배추나 당근에 몰려 있는 농업인들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이것도 이 농협 차원에서 추진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멀리 가보겠습니다. 우리 안 국장님께서는 아마 그 직접 피부로 와닿는 농민도 보고 또 객관적으로 보는 농민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가격 안정과 관련된 것이 제주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죠. 다 농업인들 다 원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그 평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굉장히 많은 비율의 농산물을 제주가 생산해내고 있어서 농도 제주다, 그 농업이 강한 제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고 특히 과일뿐만 아니라 특히 이 밭작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제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발제를 보면서 우리 농업도 정말 우리 농산물도 많이 발전해 왔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많은 부분 우리 농가 조직인데 생산자 협의회 농업인들이 스스로 이 정도 생각이 열리고 준비가 많이 되셨구나라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고 한편으로는 또
농협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에 모든 답이 담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전적 면적 조절, 선제적 수급 조절을 자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이 시장에서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최저 생산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정과 농협과 농민이 협치 농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방법론적으로는 품목별로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가와 행정과 농협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결국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생산자 조직화라는 것이 특히 사전적 면적 조절, 선제적 수급 조절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재 농산물 유통의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누구나 다 우리는 농가 조직화가 안 돼서 그래, 정책은 준비되어 있는데 농가 조직화가 안 돼서 그래, 또는 때로 농협에서도 농산물 유통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일들이 농가 조직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 정책이든 아니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이든 그걸 실행할 때 농가와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농가들의 조직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당근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발제를 하셨습니다만, 이 발제 내용은 생산자 농업인 조직에서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했다면 제주도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잘 실행해내는데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제주 농산물의 가격 안정의 관건은 결국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잘 판매해서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건데, 그것은 사실 저는 이 제도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가 조직화가 제대로 되어서 공동 행동을 통해서 각 품목의 규모화를 만들어 오고, 그 규모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최저 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고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것, 그게 산지 조직화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족했을 때, 덜 작동됐을 때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직화가 안 된다 해도 사실은 이전에 제주도 내에서 발표된 요격 내용이나 또 제가 금년에 이렇게 석사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안에서 농가들의 생각을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난 이제 공동행동을 할 것이고 공동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뭔가가 협의가 되면 난 그걸 지킬 것이야 라는 어떤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설문을 분석했던 것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높은데요. 그 얘기는 그만큼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나 향후의 유통구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농가의 소득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한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생산하고 적정량을 어떻게 생산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장에 공급하느냐인데, 그 공급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그러니까 농가들이 모아놓은 힘을 흐트러뜨려서 오히려 시장에 와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압축되고 최적화된 그 통로를 통해서 농가들이 고생한 땀이 돈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드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준비됐다면 저는 이제 농업인들이 생산한 양을 그 조직화된 농가 조직을 통해서 출하 위임을 하고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까 농협에 요구되는 그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산지유통 기능을 하면서 시장에 공급하기까지의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산지유통 비용이 사실은 우리 5천만 국민이 먹을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장 단계에서 산지유통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인데요. 이 비용을 온전히 지금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농가가
조직화하고 출하할 수 있는 농산물이 규모화되려면 통로가 이렇게 최적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최적화되는 통로가 아마 APC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APC를 통해서 규모화할 때 농가들의 참여를 망설이게 하거나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APC 단위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별비라거나 물류비라거나 이런 비용들인데 농산물통 비용은 대체적으로 평균 한 44%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산지 단계에서 도매 단계에서 소매 단계에서 각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산지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 구조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농가들의 좀 부담을 덜어드리느냐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제도가 또는 정책이 또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판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제에서도 그렇고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농협이 잘 못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과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을 또 이제 농민이 부담하는 구조이잖아요. 수수료 체계이든 뭐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농협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수급 조절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수출을 하고 상품화를 하고 가공을 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기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농업 분야가 선진화되어 있는 유럽에도 생산자 조직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PO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한 제도들은 이런 통합 마케팅 주체, 농가들이 조직화되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것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포괄적 지원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이제 KPO라고 해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와 잘 결합해서 결국은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모여진 농가들이 공동행동을 통해서 규모화를 하고 그 규모화된 농산물들을 시장에 잘 분산하는 역할들을 통합 마케팅 조직들이 잘 한다면 지금 제주가 고민하고 있는 가격 안정 관리 제도의 실효성, 이미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뭐 기준 가격과 목표 가격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은 사실은 이런 세 단계로 생산 단계와 통합 마케팅 주체의 관계 이 안에서 경로를 최적화하고 잘 팔아내는 그 기능들이 이 제도를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화 얘기를 하니까 저희 대학에 있는 유영봉 교수님이 생각납니다만 저는 이제 그 농업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이게 전혀 분야가 다른데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군대를 보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사단이 있거든요. 이게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인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것이 조직화거든요. 그래야만 상인하고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들은 조직화하지 마 이렇게 해야만 상인들이 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 농업인들이 스스로 조직화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아하죠. 그리고 농업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구심점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농협이거든요. 농협이 그 행정에서 조직화를 해라가 아니라 농협이 조합원들을 조직화시켜서 상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전혀 이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상인이라면은요 농업인들이 조직화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못하게 해서 싼 가격에 농산물을 사들일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농업인이 조직화해라. 농협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조직화해야 된다. 그래도 조직화를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외부에서 본다면 이게 있어요. 같은 작물도 육지부는 지자체가 다 다른 곳에 걸쳐서 있거든요. 뭐 나주에서도 상추 재배하고 화순에서도 재배하고 남평에서도 재배하고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도라는 국한된 이 경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참 하나로 이렇게 조직화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뭘로 갈까요? 교수님 제가 우리- 조금 더 예,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막 축약하다 보니까 또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생기는데요. 제주의 어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농가 구조가 이게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작은 농가들도 있고 이제는 뭐 몇만 평 단위를 넘어서는 그렇게 규모가 큰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근이 굉장히 저는 당근의 그런 사업들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해왔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사례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품목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농가 간의 이질성이나 규모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사실 품목별로 규모화하기가 단일 체계.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인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안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공동행동으로 실행해낼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품목 안에서도 뭐 대농 규모라든가 농가 간 이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떤 제도로서 품목 하나로 하나의 단일 구조 체계를 갖출까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물론 굉장히 과제가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감귤 이제 제주에선 최초로 감귤부터 의무자 조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이제 농가들이 필요해서도 당연하지만 나는 조금 어렵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이 되고 아까 당근에서 발제하신 것처럼 생산 신고 내가 자율적으로 폐기하는 것까지 농민들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의무자조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단일 농가 조직으로 만드는 것 하나를 정말 이제 뭐 피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가는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결국은 마케팅 조직인데요. 농업인들이 이렇게 생산해 놓으면 누군가가 농업인들 대신해서 아까 당근이 700여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700여 명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당근을 잘 팔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주는 아쉽게도 판매 주체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농협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마케팅 주체조차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어떤 조직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품목별로 결국은 시장을 교섭하는 창구를 하나로 바꾸었을 때 하나로 통합했을 때 시장 대응력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채소 가격자를 보전해 주지 않아도 생산비 이상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시장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산재 힘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런 희망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마스크로 겪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식량자급률이 그러니까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9%도 안 되는 8.9%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요. 언제 먹거리에 있어서의 국경이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빠질 수 있는 여건은 언제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대다수 생산해내는 제주는 굉장히 소중한 땅이고 그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시는 농업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양쪽의 것들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해 가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종 회장님. 예. 그 양배추가 에어월에서도 생산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고산에서 생산되죠. 한경 그쪽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 서부 지역에는 전체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배추를 생산하는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이 양배추와 관련된 협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양배추 처리에 대해서요. 예, 양체류 회원 협동조합 간의 양체류 협의회가 지금 있습니다. 예. 이제 근데 저희들 직접 농민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항과 예. 현재 각 협동조합 간에는 약간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주된 원인이 각 협동조합은 연도말 당기 순이익에 따라서 각 회원조합 간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또한 출하 물량도 애월은 몇 톤,
대정은 몇 톤, 출하 시기는 어디는 12월, 어디는 3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실은 공감하면서 실제적인 아직 협치는 좀 아직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까 우리 좀 전에도 일부 이견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농가들이 해야 할 일 사전 면적 조절. 전년도에는 사전 면적 조절이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은 제주도와 이제 저희 연합회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전 면적 조절 차원에서 이제 수경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각 농업인들은 이제 자기가 수경하고 싶은 면적만큼 해당 마을의 이장님한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모든 게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작년도에 이어서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라는 용어만 살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근데 금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농업인들이 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도에 우배 읍면동에 신청하니까 반려가 됐습니다. 제지를 당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신청한 토지 소유주 필지는 실경작자가 수경을 그러니까 생태환경 보전 사업 수경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이중지원은 불가하다. 이러한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사전 면적 조절에 참여를 못하게 됨으로써 금년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고 이제 이 말은 쭉 이렇습니다. 이제 도에서 내세운 생태환경 보전 사업은 그 기금이 아마 농어촌진흥기금 그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 예산 쭉 그걸로 저희 농업인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격은 틀린데 그 필지에 대한 지원은 이중에서 아닌다는 좀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면적 조절은 앞으로 심각하게 좀 고려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좀 실효성이 있어야 이제 추락의 가격 안정화 사업에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사전 면적으로 좀 빗나갔습니다만 농협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다시 농협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협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했고 과거에 대풍작이 일어나서 이제 한림농협 독자적으로 이제 제주도 전체 양배추를 매치 사업을 해서 결과가 아주 성주로 끝난 예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때 아쉬웠던 부분이 한림농협 독자적으로 매치 사업을 해서 한림농협 자체적으로 결산을 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실제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를 쓰는 즉 중앙의 경제 지주가 나서서 리더로서 역할을 했더라면은 그래서 애월부터 대전까지 모든 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이익 봐도 공동으로 이익, 손해 봐도 공동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출발했더라면은 그래서 그 이익금은 일부를 적립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양배추의 고질적인 산지 폐기 문제 어찌 보면 해결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태풍이 없고 풍작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농협은 누군가는 리더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철유 협의 회장이 나서든 지역본부가 나서든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해서 서로가 손내봐도 서로가 출자하고 이렇다면은 이제 제주농협인에게 아마 큰 박수를 받고 그래야만이 그 가격 협상력 또한 전국의 농협 공판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어떤 수급 정책을 한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할을 누군가는 나서서 지역본부와 도는 컨트롤터 역할을 하고 우리 농업인은 그 정책에 따라가고 농협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이용해서 그 판매 수치가를 제고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좋은 하나의 모델인가 싶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농협이 아니라 같은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협끼리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절실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그 이중 지원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김학종 회장님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나 우리가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토양생태환경 보전 사업은 그 필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실경작자한테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공익형 직불제를 신청하고 한 사람은 토양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신청하면은 한 사람은 거짓말 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요거는 지금부터라도 반려 나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와 토양생태환경 보전 사업 한 필지에 두 분이 신청하시는 분을 설명을 하니까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 그 조정을 하고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문종찬 상무님은 그렇게 많이 고민이 없으시겠네요. 왜냐하면 품목도 다양하고 또 가격 안정제의 필요성도 다른 농협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 여러 가지 농협의 노력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농협 직원으로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농협의 판매 사업의 기본적인 게 위촉 사업이라든지 수탁, 그다음에 매치 사업, 이렇게 사업 방식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매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단순 수탁인 경우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업의 형태를 많이 띠다 보니까 우리 농가분들한테 어쩌면 그 굉장히 그 외면당하고 있는,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농가들한테의 어떤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까 우리 그 안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지금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장 경매, 그러니까 일반 도매 시장으로 물건이 유통되는 그런 부분보다 이제는 온라인 거래로 많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산지 전자 경매,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경매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그 AT에서 금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AT 사이버 거래소, 그 다음에 2020년 5월 20일 농협 중앙회 경제지주에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품목으로는 양파, 마늘, 사과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산물 거래가 어쩌면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분산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처를 만드는 어떤 이런 기능이 좀 다양화 좀 돼 있어야 어떤 거래 시장성의 불확실성, 가격의 불확실성, 어떤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에는 농가들이 농협에 어떤 물건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 현실로 보시게 되면 우리 농가는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가격이 결정이 안 돼서 법정 도매 시장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상장 경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전자 경매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중도매인, 그러니까 가락 공판장 같은 경우에도 몇백 명이 그 중도매인이 우리 몇백만 명의 농민을 전부 다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안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많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이런 그 품목별 이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농협 중앙회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의 어떤 연계관계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 상무님이 그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육지 가면은요, 그 지역 농협이 로컬 푸드 매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순 농협에도 가보면 하나로마트가 있고 옆에 로컬 푸드가 있어요. 그다음 광양 원예 농협인가 무슨 농협은요, 하나로마트가 없고 로컬 푸드 매장만 있어요. 수북 농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 제주시 농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제주도에 있는 지역 농협은 로컬 푸드에 관심을 안 가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제주도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안덕농협과 그다음에 조천농협 그리고 우리 제주시농협의 하나로마트 노영점에서 잠깐만요. 이거예요. 입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로마트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많거든요. 예, 로컬푸드 사러 갔다가 싼 거 사버리거든요. 예, 예. 근데 아예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달라요. 그런 데가 많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조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매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덕농협하고 저희 제주시농협 노영점 같은 경우는 샵앤샵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샵앤샵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 로컬 푸드 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그 도매시장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온 품목하고 같이 비교 판매하는 이런 매장이 지금 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에서는 독립 매장보다 샵앤샵 매장을 좀 많이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종 회장님의 그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배추 올해도 생산이 많이 될 것 같고 이 하락되는 가격을 어떻게 하면 하락을 막아볼까 고민하시겠죠. 만약에 우리 농협이나 우리 도에다 바라는 마지막 하고 싶은 내용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농협에 바르겠습니다. 현재 가락동의 전국 이제 농산물을 한 35% 정도 소비하고 있는 가락동 시장 내에 농협중앙회 소속 가락 농협 공판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조차 양배추를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참 그런 참 가격 이전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왜 가락동 농협 공판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과거는 국내 우리 월동 채소다 하면은 제주산만 갖고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입산이라는 이제 복병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연하게 공영 도매시장 내에서 수입산이 판을 치고, 이미 당근의 경우는 전국 유통량이 한 60%가 아마 중국산이 점유를 했고, 과거 브로콜리가 한 점유율이 5%에서 브로콜리 현재 한 40%. 전년도에 양배추도 이제 불과 10% 이하에서 이제 한 20%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5일까지 중국산 양배추가 전년 대비 8배 한 25,000톤 정도가 이미 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 도매 시장에서 저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어차피 수입품은 지방정부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정부가 관여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 구조상. 그래서 품목별 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실질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서울서 중국산이 유통을 막고 국내산하고 이제 파워 게임을 하려면은 국내산 양배추에 대한 어떤 유통, 그러니까 전국에 공급을 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서울 지역에 이 역할을 농협 가락 공판장에서 이제 경기권 이제 그 정도라도 이제 공급을 조금씩 해주면은 충분히 수입산하고 싸울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생길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지 못한 점에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우리 제주 지역 본부라도 그 중앙의 경제지주랑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좀 이건 개선이 될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협치는 아직 잘 되고 있습니다. 협치는 방향도 알고 있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가격 결정 금액이 아직은 현실화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에서 다시 해야 될 거는, 도에서는 저희 품목별 조직이 요구사항인 현실적인 가격에 대해서 예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줬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방향도 맞고 심정도 이해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저희 농민 조직은 이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선택을 해달라. 여기도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상징적으로 큰 박수를 받는 그런 정책은 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사전 면적 그런 정책도 차라리 한정된 예산을 가져서 양배추 기준 가격을 5,000원대로 현실로 올리고 대신 농가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수경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를 하고 또한 수경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가에 한해서만 기준 가격 5,000원을 보장한다. 이러면은 한정된 예산도 살고 농업 정책도 살고 농민도 살고 삼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양배추 기준 가격에 대한 10kg 한 망에 4,000원을 할 게 아니고 5,000원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따른 농업인들은 수경을 통해서 자기가 농사하는 면적의 한 10%씩은 수경을 통하고 그래서 그에 참여한 농가한테는 추락에 5,000원에 못 미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는 제도,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정책인가 싶습니다. 한번 도에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광덕 사무국장님이 당근 잘 된다고 자랑하셨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획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계획은 이제 우리 농가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당근 농가가 이제 한 1,000여 명 됩니다. 1,000명 되는데 거의 조직 가입률이 한 70-80% 정도 되고 면적으로 보면 거의 90% 넘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주무 이제 농협인 구단 농협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연계하고 있는 지역본부라든지 이전 이제 당근 산업의 안정적인 가격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행정에도 때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 해줘라, 이런 거 지원해줘라. 대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책임져서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협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만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저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발제를 했지만 정말 그림을 그려봅니다. 2021년도에 제주도에서 가격 안정 관리 제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기금으로 쓰여질 예산 한 500억, 1,000억 이렇게 조성하겠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 분야에 있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포를 합니다. 농민들이 품목별 조직을 결성을 합니다. 미가입했던 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조직화되지 못했던 품목들도 서둘러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참여한 농협들이 자기 지역 농협의 판매과에 모든 개통 출하를 다 합니다. 20% 30%가 아니라 90% 100%를 출하를 합니다. 그 출하된 계약된 물량을 가지고 농협은 지역본부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 지역본부는 연합판매사업단을 통해서 농협 경제지주화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농협이 자기 품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농업시장, 공영 도매시장을 포함해서 시장 장악을 할 수 있고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높은 가격이 아니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함께 그려야 될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감히 말하는데 그 출발은 도지사 권역 상위든 아니를 떠나서 주무관청인 이제 제주도에서
행정에서 먼저 농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주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농협과 농민들은 같이 참여를 하시라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도화될 때 저는 이제 하루빨리 더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김동규 원예진흥팀장님 나오시기 좀 힘들었죠? 우리 김학종 회장님께서 양배추 기준가격 5,000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김 팀장님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5,000원 만들어 드릴게요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마 도청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 앞으로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또 우리 김 팀장님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잘 전달해서 우리 요구하는 김학종 회장님 등 여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한번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도에서 그 주요 월동 채소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 대책을 위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수급 품목인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이게 7개 품목은 정부 수급 품목입니다. 이 품목은 정부의 채소 가격 안정 사업으로 그 출하 조절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7개 품목 외에 지역 특화 품목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여기도 감귤까지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통해서 현실화된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차액을 보존해서 농가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까 김학종 회장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발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채소 가격 안정제 발령되기 전에 사전 면적 조절을 위한 우리 토양 생태 환경 보존 사업을 2019년도에 시범 사업을 거치고 올해 본 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토양 생태 환경 보존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토양 생태 환경 보존 사업 신청자를 파악해본 결과 785헥타에 한 25억 4천만 원이 신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1월 중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12월 달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대된 1000헥타분의 36억 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광덕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가격 안정 관리제 통합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이 3개 기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각 부서에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은요 그 세수하고 면도한 다음에 딱 돌아섰는데 얼굴에 있는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딱 다시 거울 봤더니 얼굴에 점 있는 걸 보고 답니다. 즉 우리의 잘못이나 곁에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 우리 안재경 국장님께서 지금 토론회 하는 걸 보고 당부의 얘기가 있다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양배추가 어려워서 경제지주 직원들이 다 한 방씩 사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김학종 회장님 하신 말씀은 제가 꼭 본부에 전해서 양배추 대책이 잘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토론을 진행하고 이 안에서 뜨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제주의 경쟁력이라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채소가격 안정제라든가 의무자조금 제도라든가 KPO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잘 내고 무엇보다도 아까 고강덕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어떻게 여하의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우리 제주 안에 있는 농업 주체가 이제 농업인, 뭐 우리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행정, 농협이 있는데요. 이런 농업 주체 간에 협업적 유통구조, 이게 지금 고강덕 사무국장이 협업적 유통구조라는 말을 썼는데요. 상호 서로 비판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 협업적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 부분 진일보에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응원하고 또 그런 발전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시면서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동영상으로 제작돼서 보게 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 특별자치도연합회가 개최한 제주농업 발전과 실천 방향 워크숍, 제주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현해남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튜브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 다소 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이야기는 차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튜브로 재상영하고 지역에 계신 저희 회원을 비롯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한번 방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